네, 1월 25일 멤버십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단단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4만 달러 돌파 지지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조정 양상에 있어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매도 압력보다 위쪽으로 밀어 올리려는 매수 압력이 꾸준히 더 강하게 작용하려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4시간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금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빠지더라도 반등세, 빠지더라도 반등세. 물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GBTC 매도 압력이 조금 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비롯한 ETF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매수에 나서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현물 비트코인 가격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36,000달러, 35,000달러 정도까지 이번 조정 때 한번 훅 하고 빠질 줄 알았어요. 지금 물론 지금 이후에도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냥 내려 꽂을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지금 가지 않고 이 정도로 4만 달러 주변에서 버텨준다라는 것은 이 GBTC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 힘 자체는 조금 완화되는 둔화 추세도 확인되고 있지만 액수로 따지면 엄청나거든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지금 받쳐준다라는 거는 상당하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라는 게 상당한 긍정적인 지금 포인트 지점을 비트코인 역사에 있어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라케시 우패드히에 이 양반 휴가 갔다 왔나봐요. 한 지금 보름 정도, 보름 정도 만에 지금 분석이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담백한 두 가지 상황에 대한 분석을 좀 좋아해서 이 사람이 좀 내놓는 걸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보름 정도 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휴가 갔다 왔나 싶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이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이 42,100달러, 지금 이 아래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심을 할 상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니다 라는 거를 지금 현재 20일 지수 이동 평균의 위치만 바라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저항이 꽤 셀 거라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37,9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 여기가 깨지면 이제 밑장 다 까는 거죠. 34,000달러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20일 지수 이동 평균까지 돌파를 잘 해준다라면 44,700달러 가능성, 이제 여기까지 돌파 지지가 되면 곧장 49,000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승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건 1시간 차트예요. 1시간 차트.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기대 포인트가 있다라고 지금 분석가 앨런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1시간 차트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지금 형성이 됐고 저항 라인을 뚫어주면서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사람 하고 싶은 거죠. 특히 이제 4시간 차트에서 MACD 골든 크로스가 나왔네. 와우, 갈 거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젤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간 차트거든요. 주간 차트에서 이번 주말까지 4만 달러 위에서만 잘 유지한 채 종가 마감을 해준다라면, 요게 지금 잘 돼준다라면 다음 달에는 4만 8천 달러까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가 벌써 2월이라는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는데, 어쨌든 또 1월 한 달이 이렇게 조금 멋들어지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흥미진진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맥스 같은 경우에도 재밌는 얘기예요. 지금 약간만 조금 넓혀서 바라보면 업트렌드 상황이 되게 잘 유지가 돼 있고, 여전히 강세 지지라인 밴드 위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 36,000달러에서 7,000달러 여기만 잘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여전히 이 밴드 위에서 잘 지지받으면서 나아가게 될 거야. 어디까지? 10만 달러까지 잘 갈 거라니까. 지금 너무 이렇게 쫄 필요 없어. 과거 패턴과 지금 똑같이 잘 가고 있거든.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월간 차트예요. 먼슬리 차트를 통해서 딱 보니까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월간 차트에서 지금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RSI의 흐름과 차트적으로 평형 차트 상단 저항을 뚫고 횡보하다가 반등할까 말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RSI 상황 괜찮나? 괜찮나? 이런 상황. 그래서 월간 차트에서 이런 게 지금 포착된 게 2016년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 포인트가 있다. 뭐다?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 사이드 횡보를 해준다라면 2016년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이 그 사이에 250% 이상 상승을 했다. 그래서 패턴이 반복된다라면, 비슷한 상황이 반복된다라면 굉장히 긍정적인 알트 시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머스타씨가 하고 있습니다. 네, ETF 얘기도 좀 봐야겠죠. 지금 8일차 순유출액이 1억 600만 달러, 누적 순유입액이 9억 8,200만 달러. 네, 블랙록의 지금 누적이 18억 5천만 달러 규모고, 피델리티가 15억 9천만 달러, 비트와이즈가 5억 1천만 달러. 네, 오늘 비트와이즈가 그 비트코인 주소 어드레스 깠잖아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어드레스 그 주소에다가 사토시를 우리나라로 돈으로 따지면 2만 얼마 정도 되는 거를 거기다 입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 비트코인 매수액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와이즈 주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상황.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일종의 해악으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기존 전통 금융에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주체들이 전통 금융권에서도 핵심 플레이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해악과 조롱의 성격까지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건데, 아무튼 되게 흥미진진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비트와이즈가 주소를 깐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인상 깊게 좀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물 ETF 9개 상품 그레이스케일 GBTC 빼고 여전히 뭐 긍정적인 흐름들을 상당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지금 기대 포인트, 그러니까 GBTC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라는 게 지금 굉장히 하이라이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9거래일차 GBTC 순유출액이 4억 2,500만 달러다. ETF 거래 시작 이후에 가장 적은 양의 유출이다라고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1월 11일,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출시 이후에 11만 3천 개, 비트코인 11만 3천 개를 지금 외부로 이체를 했고, 대부분 코인베이스 프라임으로 이체가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이제 45억 3천만 달러 규모인데, 지금 52만 3천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러스트에 지금 담겨있는 비트코인이 52만 3,516.43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아직 담겨있고, 이러니까 이 출시 8년차 내공을 가진 GBTC의 어떤 상징적인 힘이랄까? 수수료도 거지같이 비싼데 많이도 담겨있죠. 많이도 담겨있고,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상황, 여전히 지금 45억 3천만 달러라는 게 JP모건이 지금 예측을 한 게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100억 달러라고 예측을 했잖아요.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얼추 한 60억 달러 전후로 추산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얼추 지금 미니멈까지는 왔어요. 전망치의 어떤 미니멈 범위까지는 들어와 있고, 한 블룸버그까지 JP모건의 전망과 섞어서 바라보면 미니멈에서 한 미들 사이즈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한 60억 달러 전후까지 블룸버그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이미 왔고, 더 빠져나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 빠져나간 것만큼 최대치로 봤을 때 더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의 어떤 유출이 발생을 했고 9거래일차로 접어드니까 지금까지 유출됐던 것 중에 규모가 제일 낮은 수준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것 조금 매도 압력이 좀 완화되겠는데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특히 FTX의 GBTC 매도세가 끝났잖아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난 열흘 동안 겪었던 어떤 무시무시한 매도 압력에 일정 부분을 담당했던 플레이어들이 조금 하나는 사라졌고 하나는 조금 힘이 빠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제 GBTC가 어떻게 될까?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지금
수수료는 또 1.5% 다른 애들에 비해서 막 대여섯 배 비싸니까 어떻게 될까? 물론 이제 안정성은 가지고 있죠. 8년 내공 짬밥이라는 게 있고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실제로 월가에서 출시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영향력을 미친 게 그레이스케일이니까 이게 참 관심 포인트예요. 1.5%라는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그래도 52만 개가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한 포인트인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단기간에 GBTC 규모를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GBTC 출시가 이미 8년 이상이 됐고 그만큼 경쟁 우위가 있다. 또 상대적으로 큰 유동성. 그렇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에 출시 특수가 지나면은 그러니까 오픈발이 지나고 나면 GBTC에 대한 의존도 역시 낮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1월 11일 이후 ETF 출시 이후죠. 그때부터 지금 GBTC 누적 유출액이 45억 달러가 조금 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용 규모는 여전히 210억 달러 수준이다. 어마어마하다. GBTC가 가지고 있는 파워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망들 때문에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그레이스케일을 아예 통으로 인수하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월가에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정도의 어떤 급이 있는 규모가 있는 곳에서 아싸리 그냥 GBTC 그레이스케일을 아예 매수해버려 가지고 합병시켜 가지고 업계 1등 뭐 이런 걸 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간단치가 않은 게 이 모회사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지금 약간 애매한 위치에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지금 돈의 흐름과 관련해서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간단치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그레이스케일 그리고 GBTC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거는 사실 좀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것들도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악재, 진짜 이 정도면 얼추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시장을 한 방 빵 하고 때릴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임팩트? 이 정도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마운트 곡스. 지금 마운트 곡스 자산 수탁자가 채권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죠. 그래서 KYC가 완료된 정상적인 거래소 입금 주소를 알려달라. 뭐 이런 취지의 지금 이메일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시장 안팎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앞으로 한 2개월 안에 20만 개 정도가 언락될 가능성. 근데 20만 개라는 게 숫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게 18만 개. 이번에 지금 한 열흘 동안 9개 현물 ETF 운용사들이 쓸어 모은 게 12만 개 정도잖아요. 그런데 20만 개가 만약에 시장에 터진다라고 하면 이건 한바탕 난리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20만 개가 다 나오진 않겠죠. 왜냐면 비트코인 반감기가 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벌어져 봐야 아는 건데 아무튼 한번 터지면은 최대치가 지금 20만 개까지 2달 안에 만약에 쏟아진다라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어마어마할 건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소화가 될 것인가 이게 또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샘슨 모어 같은 경우에는 10년을 기다렸다 채권자들이 그래서 서둘러서 매도하지는 않을 거야. 암호화폐가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체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만약에 마운트 곡스 채권자라면 저는 팔 것 같거든요. 10년 동안 사실상 장기 투자를 한 거고 지금 시세 차익이 어마어마한데 뭐 사실 사람에 따라서 던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물론 그게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죠. 그리고 마운트 곡스가 실제로 상환 일정을 아마 시장에 던지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환 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세 조작으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한테 10년 전 그게 시세에 맞춰 갖고 들어오면 상환이 되면 저는 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물량을. 그래서 물론 개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나이브하게 샘슨 모어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비트코인 맥시로서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 몇 주 안에 100만 달러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들은 좀 말이 과격하죠. 그거는 그 커뮤니티 내부의 어떤 응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나름의 정치적인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샘슨 모어도 그렇고 저기 누구야 맥스 카이저 이런 사람들은 뭐 비트코인 100만 달러, 150만 달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런 어떤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정치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어떤 걸 또 공격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XRP는 0달러에 수렴을 할 것이다,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 맥시들은 사실, 그래서 저는 맥시들은 아무튼 너무 한쪽에 편향된 사람들이 조금,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XRP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넓혀서 보는 게 맞는데, 너무 한쪽으로 그거밖에 없다, 나머진 다 쓰레기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건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요런 전망도 있다. 하지만 요런 생각도 또 할 수 있다. 좀 다르게 결을 바꿔서 뭐 이런 조금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